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11월에 문을 연 우리 대한사랑 카페, 세종시 카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우리 오재일 점장님, 사장님과 우리 대한사랑 이선아 지부 홍보실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죠? 11월에 열었으니까 12, 1, 2, 3 넉 달 됐네요. 예. 점장님 고생 많으셨죠? 뭐 그동안에 여기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 대한사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민들한테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기 채권에서 또 식사하고 나서 읽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 이 실장님은 네. 재밌는 얘기 없어요? 여기 오픈할 때부터 저는 너무 이거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고생하셨죠. 예. 그리고 다행히 여기 가게와 이렇게 상가에 카페가 위치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오셔서 커피 드시고 차도 마시고 소모임도 많이 가지시고 해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을 제대로 잘 만나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참고로 우리 지금 사장님께서는 주겸에 관련된 식당을 하고 계신데 원래 인문학에 조예가 깊으셔서 여기서 많이 회원들끼리 모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사 카페는 목적은 공부를 하는 거지만 일단 영업이 돼야 되잖아요. 영업이 안 되는 업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데 만든 카페들이 지금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장님께서 워낙 또 탁월한 경영인이셔가지고 어차피 옆에 큰 식당이 있어요. 주겸 식당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식사하신 분들이 옆으로 자리만 옮겨서 이제 누구나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의논을 하게 되죠. 근데 역사 같은 얘기를 해도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아야 또 설명해드리고 인도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장님은 지금 여기 쪽에 인문학 쪽에 종사하신 지 몇 년 됐죠? 꽤 됐죠? 저도 한국 인문사회학회 그 회원으로 한 20년 정도 20년 같이 이제 세미나도 하고 학술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지원하시고. 예. 그래 이제 주변에 이제 교수님도 많고 특히 이제 의식이 좀 깨어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집필 활동 같은 것도 대부분 보면 인문학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종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문사회학회가 회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활동을 많이 했었고 천안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세종으로 오면서 저희 가게가 거기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침체가 돼 있어요. 얘도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셨죠.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우리가 다시 이제 일어서야 되는데 이 카페가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역사가 뭔가 잘못됐다고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귀찮은 거야. 일단 자기가 책을 봐야 되니까 책 보기 싫고 강의 들어야 되니까 귀찮고. 근데 그래도 이 카페는 어차피 밥 먹고 차 한잔 하러 오는 거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면 자연스럽게 좀 한두 개 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면 대답을 못 하잖아. 근데 우리 이선아 회원님은 아주 소문난 또 우리 인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는 손님 잘 설득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커피를 마시러 오신 손님들에게 부담스럽게 접근하진 않아요. 근데 오셨을 때 여기 뭐예요? 라는 질문을 이게 많이 받아요.
그러면 편히 쉬어가세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질문도 하시거든요. 이거 환단고기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거 책 봐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다른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여기 책 뭐 소모임 뭐 아니면 자기 뭐 개인적으로 소모임을 가져도 되냐, 장소 문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저희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편하게 차 마시고 다음에 또 오시게끔 이렇게 그냥 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수업 모임을 여기서 가진 분들도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동호회 같은 아니면 이게 그 연말 같은 때도 여기서 회식을 많이 하세요, 식당에서.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오셔서 얘기 나누시고 그러고 있고, 또 대한사랑에서도 독서 클럽을 여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참 연말 연시를 겪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밥 먹다가 이제 끝나고 네. 이쪽에 몇 명 얘기하러 왔다가 네. 얘기하다 보면 나 저 책 읽었어 뭐 이렇게 네. 자랑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네. 이제 코로나 되는 풀리면서 거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테이블을 저렇게 이렇게 맞대놨는데 예. 뭐 동호회들 수영이라든가 뭐 탁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거든요. 보람동에. 네. 위치도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막 20명씩 뭐 30명씩 이런 식으로 오셔서 단체로 식사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좌담회도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막 끼어들어서 뭐 이렇게 선전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이제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면은 또 이거 읽어보시고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런 이제 이런 문구도 이제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보람되고,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렇게 나오면은 좀 반갑죠. 왜? 얘기거리가 생기니까. 예. 저는 사실 정년퇴임하고 시간 뭐 많고 할 일 없는 양반들이 난 좀 역사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부모는 야 아빠 바빠 엄마 몰라 왜 아들 딸이 물어봐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야 할애비 역사 몰라 이 말 못하는 거 손자한테. 그러니까 글쎄 좀 이렇게 옛날 얘기들 이렇게 하면서 하려면은 할아버지가 적어도 식민사관을 얘기하지는 말아야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식민사관을 그냥 배워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국사를 새로 배워야 되겠다는 게. 저희가 대한사랑 악단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제일 인기 있는 노래가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그 개사곡이에요. 그 말은 그 노래는 다 그 노래 싫다는 사람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서 또 보람을 느꼈는데, 그래서 야 이 노래 많이 퍼뜨리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혹시 가장 열혈 회원이다 이런 분도 있었다 뭐 이렇게 꼽을 분 계세요? 우키시마고 지금까지 그걸 파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여기 지금 홍익인간이라고 하는데 기증해 주셨고, 한반도 모양의 수석도 이제 보내주셨는데, 전재진 씨라고, 그분은 진짜 청춘을 다 거기다 바치고 지금까지도 혼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셔요. 옛날 예. 조선인들 다 모아서 빠뜨린 배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를 지금까지 거의 한 40년 이상을 자기 10년 청춘을 바쳐서, 예. 그게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치적으로 누구든지 뭐 해주겠다, 뒤에서 후원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이렇게 회복하는데 누군가 그 기업에서 이 눈꽃만큼이라도 저기 해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럼 우리 우리 역사 카페는 뭐 커피나 뭐가 좀 다른가요? 좀 이렇게 식구 손님들에게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주경 커피가 있어요. 주경 커피, 그리고 주경 믹스 커피, 옛날 커피라고 저희는 팔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뭐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진짜 구의 주겸이 5%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만 파는 커피고요. 그리고 어.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아직 좀 준비 중에 있고 생강 감초 진액이 있어요. 그것도 인삼과 비법으로 만든 그 죽염하고 같이 먹었을 때 정말 효능이 엄청 좋은 그런 감초 진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손님들께 우리 사장님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주겸이라고는 지금까지 뭐 주겸 치약밖에 쓴 기억이 없는데 그 뭐 정관장이나 뭐 이런 거 홍보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땅에서 뭐 몇백 년 길게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뭐 한의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효능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최근에 그냥 뭐 한의학도 뭐 한무당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폄훼한다든가 뭐 좀 뭐라고 그럴까 아주 못마땅한데 저는 죽염도 틀림없이 뭔가 효능이 있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왔다 가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야 앞으로 죽염 식당이 생기면 우리 그 역사 바로잡는 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이나 천손사상을 다시 되살리는 일하고 다 이게 일맥상통하니까 항상 그 환경이 허용되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넓으면 주겸 식당이 자꾸 생길 때는 좀 우리 카페도 같이 가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옛날에 막 주겸 뭐 사태라고 해갖고 막 한 번에 예. 막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뭐 예. 발암물질이 있다고. 예. 그거 좀 한번 해명 좀 해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왜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죽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이제 그 천일염을 3년 동안 간수를 빼야 돼요, 일단. 그 다음에 3년 이상 된 왕대나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재료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1년만 한다든가.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장작도 소나무 장작만 꼭 떼게끔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건설 그 폐자재라든가 페인트 묻은 그 자재라든가 이런 걸 그 우리가 먹고 해야 되는 그 소금에다가 그걸 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소금에서 그런 게 발암물질이 나오니까 그 한번 맞았어요. 크게. 그러다 보니까 아 죽염이 이게 안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더 크게 막 보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한 순간적으로 그 발암물질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한 100여 곳이 넘는 죽염 공장이 그냥 다 망가지고 19군데인가 죽염조합에 그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있는데 그거 남기고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만든 데는 살아남고 그러니까 다 그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전부 다 밝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때쯤 신용만 했던 이런 데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 앞에 카운터 앞에 보면은 이제 철근을 넣어서 병에다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저게 너무나 과학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철근을 저기다 집어넣어놨는데 3년이 돼도 구해주겸 같은 경우에는 녹이 안 씁니다. 근데 일반 천일염이나 정제염은 바로 녹이 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짠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소금 화학식으로 NaCl만 많이 예, 먹으면 예, 안 좋겠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미네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많이 그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 천일염에는 예,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미네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과연 다 흡수가 되느냐? 예. 흡수가 안 돼요. 첫 번째 이제 천일염은 이제 산성 물질이고요. 이제 죽염은 3번 이상 그 높은 온도에 구웠을 때 예.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게 한 번만 구워도 약산성으로 확 떨어져요. 산성이.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상 구우면은 그때부터 이제 알칼리성으로 변해지고, 그 다음에 9번을 딱 굽게 되면은
이제 퍼펙트한 아주 완벽한 이제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다 흡수를 시켜줘요. 이게 그 주겸의 9번 그 저기에는 그거를 사실은 저 논문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그게 이제 인상가가 그 중심에 있는데 지금 그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소금 연구하시는 분들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예, 증명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인삼이 아니고 인산입니다. 인산은 어지린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이 주겸을 우리 당시 백성들에게 그냥 공짜로 베풀다시피 한 김일훈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인산 김일훈 선생님이 바로 그 인산가의 거의 시조시죠. 그래서 그분은 그 가족들 아드님들한테 이걸로 돈 벌지 말아라. 그리고 비밀 있으면 다 공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은요 그 허준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뭐 이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냥 소금은 무조건 짜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한 근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 마침 전문가 모시고 지금 이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산 선생님은 어떤 고생을 실제로 하셨나요? 인산 선생님은 이제 그 생이지지라 그래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 많은 것을 아마 이제 뭐 뱃속에서 뭐 배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산 선생님의 조부님이 이제 유의했어요 옛날에. 아주 이제 유명한 의사이셨는데 한의사였었는데 할아버지의 처방을 혼수를 합니다. 7살 때. 손자가? 예, 손자가. 할아버지 그거 효과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저 신들린 애기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할아버님이 자꾸 사람들 앞에 못 나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크셨는데 의협심이 강하고 이래서 16살 때 아마 만주로 이게 일본 학생들을 그 옛날에 뭐 평양박치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함경북도 홍원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그 일본 학생들을 박치기로 두시고 만주 쪽으로 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내로 와서 조선 총독부 그거를 폭파시키는 그 저기에 가담을 하셔가지고 잡히셔가지고 춘천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시다가 한 분은 사형을 당해 돌아가시고 인산 선생님은 옥을 깨고 또 탈출하시고 한 분은 해방이 되면서 또 살아나시고 그랬대요. 하여튼 뭐 저는 이제 그 문헌을 보고 이제 아는 그건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 따뜻한 방에 주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지들은 다 풍찬노수 가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따뜻한 방에 잠을 자냐 그래요. 천방에 불도 안 뗀 천방에서 주무시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주는 그 여러 가지 혜택 다 그걸 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독립운동자 저기로 안 돼 있어요. 독립운동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주변에서는 다 알죠. 뭐 혜택 같은 거 하나도 예, 전혀 안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술을 펼치면서도 돈 안 버시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주겸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구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병 고쳐주고 그냥 가시고 그 다음에 84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83번을 이사를 다니셔요. 집이 없이. 마지막에 이 신약책이 많이 팔리면서 그 인쇄를 받아서 처음으로 그 아드님이 인산 선생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지금 인산가에 가시면 이제 보면 이제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집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집. 처음이자 마지막. 예, 뭐 그래서 84살을 사시면서 83번 이사를 다니셨다고 하는 그걸 보면은 고생 예, 말도 못하죠. 병을 고쳐주고도 본인을 알리지 않고 그냥 호련히 사라지시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거기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거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인상가 회원들이 찬양하고 대단하죠. 예, 그다음 이 신약책을 저는 이제 성경으로 보거든요. 이 신약책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우리 이사님도 이 책을 이제 보시기 위해서 이 책을 사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성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철학적이고 또 이 사상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상가예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0년 됐는데요, 이 신약을 안 지가. 이게 아직도 지금도 제가 옆에다 꼭 놓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은 그냥 아버님의 뜻을 모두 받들고 예. 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것도 죽이네 우후죽순처럼 막 주겸 예. 업체가 탄생했다가 그 중에 불량 제품을 만드는 데가 철퇴를 맞아갖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죠. 또 진짜만 남은 거래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려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있겠죠. 예. 아무래도 저 짧은 기간에 더 하면은 더 일단 이익이 많아지니까 예. 생산하기도 쉽고. 이게 한 가지라도 거기에서 잘못되면은 이게 제대로 된 게 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이제 3년 이상 된 천일염, 두 번째로 3년 이상 키운 왕대나무,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드시 소나무 장작을 써야 되는 거. 그다음에 무쇠 가마에다 구우라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그 불연백돌인가 뭐 그거에다가도 굽는 사람도 있어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행이 완벽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철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토라든가 이런 것도 거름기가 없는 깊은 숲에 가서 해서 굉장히 이게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소금도 왕소금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밀가루처럼 완전히 아주 가늘게 곱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 공기구멍이 안 생기게 막 다져갖고 넣어서 그렇게 해서 공기구멍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참 신기한 게, 그러니까 대나무라 해야 되고, 다른 나무면 안 되고, 참 신기하네요. 그다음에 대나무 속에는 이제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가 죽염을 딱 먹다 보면은 그 계란 노른자 냄새가 나거든요. 이제 그게 유황 성분인데 그거를 이제 극대화 시키는 거죠. 9번 굽면서 8번 굽고 마지막 9번째는 아주 고열로 용융을 시켜버려요. 1700도 이상을 올려가지고 완전히 소금이 녹아 내립니다. 빨갛게 용광로에서 그 철이 녹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절차만 순서를 바꾼다든가 뭐 잘못된 재료를 쓴다든가 이러면은 제대로 된 죽염이 탄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이제 탄생한 게 적어도 천일염이 1kg가 들어가면 240g밖에 안 나와요. 9번 죽염이. 근데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비싼 게 비쌀 아니고 수밖에 없네요. 또 사실은 그 효능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닙니다. 우리 이선화 선생님 의견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전통을 살려가는 주겸 인산가랑 우리 대한사랑이랑 지향하는 목적이 같은 점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인상가 여기 사장님 만나기 전에 알았어요. 인상가의 주겸을 좋아하는 매니아예요. 왜냐면 제가 한 30년 비염이 있었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생활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있었는데 인상가 주겸을 쓰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비염이 완치가 됐어요. 거의 99% 정도. 그래서 정말 모든 집에 쓰는 것들을 다 주겸으로 바꿀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와중에 제가 대한사랑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훌륭한 사장님이 계시다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상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이야기를 하고 또 인산 김일호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 김일호 선생님께서 독립운동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에 관심도 더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굉장히 훌륭한 훌륭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역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뭘 겸손하신 말씀. 대한사랑 최고 아니에요. 1급 지도사신데 무슨 아니, 말씀을. 막 역사를 관심이 있고 막 왜곡된 역사인지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걸 설명을 잘하거나 뭐 공부를 뭐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분노가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못 찾겠다. 근데 대한사랑에 저희 회원들 보면은 저처럼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요. 역사에 관련된 분노. 이 분노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다 저는 대한사랑 그리고 우리 역사 찾기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공부도 같이 하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인상가 김일호 선생님의 그 어록 책을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신약권초를요 제가 한 3일 정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당군 이야기, 뭐 우리 황국 이야기, 대한민국이 뭐 중심인 이야기,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뭐 이런 거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이분 통하신 분이구나. 인사 선생님은 뭐 의학뿐만 아니라 정말 지리면 지리, 역사면 역사 이렇게 되게 통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자리 얘기도 많이 하셨다고. 예, 맞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바로 김일훈 선생님도 독립투사였고 네. 옥고도 많이 치르셨고 네.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지금 둘째 아드님인가 저 예, 김윤세 김윤세. 회장님이 이어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뵀는데 우리 김윤세 회장님은 우리 역사 문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언뜻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광복군으로 평생을 보내셨으니까 우리 역사 광복 운동에 동참하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환웅천황의 이 의료의 비밀을 그대로 이 시대에 맞게 또 미래 세상의 인류 건강을 위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확산되면 아까 우리 상고사가 우리 전 국민이 아주 투철하게 알면 대한민국 국민은 뭐 화랑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1등 문명국가로서 1등 선진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역사의 광복과 함께 우리 민족의학의 광복도 같이 갔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국민과 인류가 자연수명 120세 이상을 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화 실장님이 바빠서 같이 못 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오 사장님 안내를 받고 네. 또 우리 저 회장님 초청을 받아서 그 지리산에 갔다 왔어요. 네. 그 인산가 그 네. 본부에 그거 좀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예, 여기 인산가 입구입니다. 예, 그럼 예. 예. 호텔이고. 지금 우리 오 사장님 안내를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옆에 저분이 우리 저 정영태 여기 네, 지부장님입니다. 이선화 실장님 그때 같이 못 가서 약 올르죠. 네. 예. 너무 맛있습니다. 예, 그때 네.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네. 황토방이에요. 이거 황토방. 황토방이고 저 끝에 예, 예. 까맣게 보이는 게 예. 인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 사셨던 그 초막이었는데 진짜요? 저쪽 끝에 저거 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저 본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제가 여기 연수원 가면서 정말 연수원 잘 지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문화관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지금 저기에요. 거기 강당이에요. 강당이고 저기 아마 이화원 이날이 2월 18일인가 토요일이었는데 2화가 예, 하여튼 사람이 많고 버스도 몇 대 예, 예, 있었어요, 예. 그죠? 예. 버스도 거기 이제 예.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거대한 힐링 캠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 못했는데, 야 나중에 한국 그 천손 뭐 연수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 정신 연수원, 뭐 종교 이런 거 말고,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회장님을 뵈러 지금 회장실에 왔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을 예, 우리 카페 우리 카페 문 열던 날 말고 이때 두 번째로 뵀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예, 회장님 참 너무 반갑게 좋으세요. 예, 맞이해 주셨어요. 예, 벌써 코스닥 상장한 지 3년인가 지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도 다 인정 받으신 거고. 아, 저분이 인산 선생님이시고요. 인사 선생님. 예. 그래서 아유 저 조감도만 봐도 63,000평. 예, 63,000평이요. 완전히 정말 여기 오기만 해도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연수원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저 앉으신 자리 바로 옆에 환단고기책이 아주 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하시나 봐요. 예. 저 인산의학 저 잡지가 유명하다면서요. 그렇죠. 전국에 지금 발행 부수가 예. 2위랍니다. 2등이요? 예. 어허. 15만 부 정도. 15만 부요? 예. 이야. 그 조그만 책자 있죠. 그 뭐죠? 좋은 생각인가? 그게 1위고. 아, 예. 인산 선생님 동상. 예. 인산 선생님 동상을 보니까 제가 만화 그리고 우주 실력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팡이도 똑같이 생겼어. 예. 아,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예. 저 이게 장독에 뭐가 들었다고 했죠? 장독에 이제 뭐 간장, 된장, 고추장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염으로 담근 거. 예, 죽여버려 있어요. 이거는 회원들이 와서 장 담그는 날 그 인산가 회원들이 와서 담는 겁니다. 아, 저도 죽염 식당에 와서 죽염으로 간을 한 그 고등어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예. 장공장. 공장이요, 얘가. 예. 지금 저기서 일일이 소나무 장작을 떼가지고 예. 요거를 아, 예. 이 소나무 잔뜩 쌓아놓은 예, 장작이 예, 예. 전부 다 예. 산더미처럼 쌓여있대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주경공장 가면은 산이에요, 산. 여기가 뭐죠? 여기가 새로 아, 지금 개발하고 있는 63,000평.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 데만 63,000평이죠. 그렇죠. 예, 그 예. 기존에 또 있잖아. 기존에 거기는 아까 방문했던 데가 한 5만여 평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 이게 이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63,000평. 합하면 12만 평 넘네요. 예. 여기가 지금 호텔도 100실 이상짜리가 이제 들어설 거고 주경 공장이 지금 그 라인이 2개가 또 들어설 거예요. 야, 이런 데 와서 힐링도 하고 예. 뭐 건강 강의도 듣고 저 역사 강의도 듣고 저는 여기 오신 분들 밤에 별도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예, 너무 좋아요. 경성 증여성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본 적 있나? 그러니까 계속 완벽한 저 천문이나 역사를 보강하면은 완벽한 저 힐링 캠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바위는 정말 신기하대요. 바위 예, 하나가 저렇게 예. 통으로 그렇게 크더라고요. 예. 그 자연적으로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한 거죠, 지금. 근데 여기 과거에도 우리 아버님 오시기 전에도 이 정약국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고요. 예. 근데 뭐 한국에서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아버님 딱 만나면 의학의 의자를 한 번도 못 꺼냅니다. 그 여성의 별장기가 오리한테로 들어간다. 어족에는 명태로 간다. 그리고 야채로는 오이한테 간다. 그래 화독이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간 사람들은 오이 생지구를 갈아먹이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인간성이 그게 천문을 보고 자연의 이치에 맞고 사람한테 적용해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십니까? 뭐 죽여 퍼먹어. 하루에 몇 그램씩 얼마 먹죠? 배 터지게 먹어. 그런데 그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먹은 사람 다 살았어요. 근데 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묘법인데. 과학적으로. 아니 각성은 청룡 네. 뿌리거든. 이 과학적으로 맞지 말이 돼요. 소금이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염화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원소는 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변화가 많은데
분석과학으로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9번을 굽는데 무슨 독이 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에 유리한 황, 칼륨 이런 것들은 3배 증가합니다. 전기로에다 한번 구우면 싹 없어져요, 미네랄들. 그러니까 이제 인산성은 뭐 그냥 귀재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이놈아.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지자마자 날바람에 시방 3세의 우주를 훤히 꿰고 있는 사람이, 내가 아는 걸 아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누가 나를 가르쳐줘? 그러면 그 방송에 섭외했던 사람이, 아유 방송 못 내보내겠습니다. 누가 너더러 내보내라고 했냐? 너 가봐. 이러고 끝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 잘 못 나가고 나는 여러 번 방송 나가고. 아, 저는 주겸 제품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이 그 개발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어떤 뭐 의학이랄까 이런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구나. 그게 주겸이에요, 주겸. 아, 주겸 원석. 이게 주겸 원석이죠. 예, 예, 예. 예, 나는 천문학자라 유성 운석인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주겸이 완전히 적이 돼서 그걸 예. 아유, 책도 아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책도 많이 저술하셨더라고. 이게 요게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놓고 그 예, 철근. 부식 하나 안 하나 그런 거 다 보여주는 거죠. 예. 이거 그다음에 신약책이라고 하는 저 책이 엄청나게 팔리면서 저 주신 책은 다른 거죠. 신약. 예. 그거 아니고 예. 이게 또 그때 그게 내 안의 의사를 깨우라든가 뭐 그걸 거예요. 자연치. 저한테도 책 한 권을 주셨는데, 예, 아주 서명도 저렇게 아주 정성껏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인쇄해 놓으셨더라고. 저 포스터 뒤에 예. 이시영 박사하고 둘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예, 이시영 박사가 주겸의 날 행사에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좀 후회된다. 내가 의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주겸 보시고 이러한 물질이 나는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주겸 보고 아주 감탄하신 거예요. 그다음 여기가 저 산 이름이 삼봉산이었나요? 예. 삼봉산. 아니 마침 그날 이렇게 비가 뿌려서 예. 나는 처음에는 내내 막다가 이게 웬 심술이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예. 딱 가니까 산 허리에 구름이 쫙 껴 있어요. 동양화가 따로 없어. 예, 근데 동양화가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창가에서 저 산만 보고 있어도 그냥 다 힐링이 되더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속 마음 같아서는 술 한잔 하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고 아주 신선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게 천년된 거. 아, 향나무. 이게 천년된 향나무라는 거죠? 예. 예. 예, 참. 저 일주문인데 예. 이제 인상과 그래서 뭐 잠깐 뭐 한나절 방문하고 이제 떠나고 있는데요. 짧았지만 너무 인상이 강한 저기를 우리 저 회장님 뜻을 받들어서 아예 민족을 좀 개조하는 어떤 그런 힐링장이 됐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몸뿐이 아니라 저 마음까지 고쳐가는 그런 연수장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볼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인상과 회장님이든 예, 그래서. 인산 선생님이든. 인산 선생님의 그 우리 신약책 앞에 보면은 종신지원 충효요 일생지망 구세라 이런 말이 이제 쓰여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게 첫 번째요. 그다음에 일생지망 구세라. 내 평생 바라는 것은 세상을 이제 활인구세, 말하자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그거 한자로 써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정신지원 충효요 밑에 일생지망 있구나. 구세라. 예. 목숨 마칠 때까지 원하는 바는 충효요. 평생 소망은 인류를 구제하는 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종신 지원 충효 일생 지망 구세. 예. 목숨을 마칠 때까지 원하는 바는 충효요
평생의 소망은 인류를 구제하는 일이다. 아, 이게 참 신인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네. 예. 근데 요즘은 그 정말 나라를 사랑하라는 교육을 하는지 뭐 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애국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나가서 이렇게 니네나 태극기 멋있더라. 그거 예. 누가 언제 만든 거냐? 대답 못 할 거 아니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저 태극기 뿐이야? 너희 나라 저 대한민국 한이 뭐냐? 대답 못 할 것 같아. 그게 저 단곤조선의 옛날에 그 사만이라고 했는데 그거 단곤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만을 대한이라고 했고 그렇게 대답할 사람 누가 있어? 기껏 한번 생각해내봐야 옛날 그 반도 끄트머리 있던 망한 변한 지난 그 사만 아니야? 세계니까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자기 나라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좀 제가 최근에 책을 쓰면서 자기 나라 국호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 국기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정치가가 돼서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 제가 그런 언급을 좀 해놨는데 좀 많이 걱정이 돼요. 그 다음 더 웃기는 건 세계화 시대 무슨 민족 타령이냐. 아주 전 이 말을 듣기 싫을 만큼 들었는데 그럼 민족을 잊어버려야 세계화가 되나? 아니 세계화라는 건 군대에서 제가 좋은 말 배운 게 있어요.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래야 평화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하려면 내가 누군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세계화를 하는 거지. 그냥 세계화라는 물결이 휩쓸려서 나도 백인인 척하고 그냥 사는 게 세계화냐. 말할 때마다 영어를 섞어 써가면서 나는 뭐 어디 세계 왔다 갔다 나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 자랑하는 게 세계화냐.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꾸 우리는 정말 백인 우월주의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맨날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불 공기 흙은 가르치고 태오복희의 화수목금토 오원소는 안 가르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뭐 2000년 조금 넘잖아요. 근데 태오복희는 5500년 전 사람이야. 그런데 왜 더군다나 오원소고 상생, 상극이 있어요. 화학 반응까지 해. 물리적으로 우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지극히 단순해가지고 물속에서 흙이 가라앉으니까 흙이 밑에 물, 그다음 공기, 불은 올라가니까 그렇게 무게가 이렇게 쫙 정리가 다 되면 우주가 진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무게 배치가 됐으니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한다는 거야. 그게 단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불 공기흙은 물은 탈레스, 불은 헤라클레이토스 하나씩 또 다 가르쳐. 근데 우리 맨날 우리가 쓰는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일월은 해와달이고 우리 젊은이들 일월이 해와달이라는 건 알죠? 예. 무슨 불안해 죽겠다니까? 한 번은 수포로 돌아갔다 했더니 그걸 숲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적더라고. 한자를 모르니까 수포가 물방울이다, 물거품이 됐다는 뜻이야. 수포가 됐다 하면 그걸 숲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어쨌든 화수목금토가 바로 뭐예요? 불, 물, 나무, 쇠, 흙 아니에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물불 공기 흙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거지. 근데 왜 아리스토텔레스 우주론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시험에도 나, 공무원 시험에도 나. 근데 왜 우리 태우복희는 안 가르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외국 사람 만나서 야 우리 태극기 5500년 됐어. 세계에서 5500년 된 국기가 어디 있어 하고 자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천손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고. 제가 그때 우리 오픈 때 네. 박석계 이사장님 그 태극기에 대한 그 강의를 제가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고 그걸 대충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깊이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이렇게 듣는데 또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맨날 이제 보면서 진짜 우리가 있는 저 태극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건공감리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반쪽 태극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야 대단하시다. 역시 천문학자로서 정말 이런 거를 많이 전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대한사랑 회원뿐만 아니라 오시는 손님, 그다음에 뭐 어떻게 찾아오셔도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역사 강좌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아바타하고 저희 그 한문화하고 연결되는 거를 강의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주셨고, 그걸 이어서 계속 대중문화와 함께 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는요, 2주에 한 번씩 토요일 오전에 왕초보 한단고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독서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왕초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즉 정말 한단고기를 잘 모르고 역사를 잘 모르고 그냥 궁금하셔서 오셔도 대환영이고요. 저희 대한사랑 회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많죠? 한단고기 이렇게 두껍습니다. 제가 참 놀라는 게 사람들이 이 책에 단 한 페이지도 보질 않고 야 환단고기는 뭐 옛날 우리 민족이 뭐 러시아만한 나라를 세웠다는 구라래매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뭐 진짜 여고 야구 뭐 정치고 뭐고 종교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환단고기를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한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분량입니까? 5권의 역사책이 환단고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일제가 우리나라 그 가짜 역사를 조선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독립군들이 공부하는 진짜 역사가 있었고 일제가 만들어놓은 가짜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조선사고 진짜 역사가 환단고기예요. 예, 물론 하나가 아니라 그 환단고기를 비롯한 다른 역사책들이 우리 독립군들이 그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전쟁 훈련받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립군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왜 목숨을 바치고 전쟁을 했을까요? 저는 그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 나라를 사랑하라 뭐 그러면은 뭐 내가 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러겠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인지 천손의 나라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전 이것이 옛날에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지금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군인도 여러분들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운이 없으면 전쟁 발발하고 5분 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죽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평소에 정훈 교육을 통해서 옛날처럼 자꾸 대통령 자랑하고 그러지 말고 정훈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년을 이어내려온 귀중한 참 민족이고 이렇게 귀한 나라다. 평소 그 교육이 돼 있으면 나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 교육 없이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온 국민이 뭐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된다 하더라도 다들 천박하게 잘 사는 것뿐이지 뭐 그게 좋다 말 없지만 그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독립을 유지합니까? 막말로 애들 말처럼 미국에 51번째 주가 되면 뭐 군대도 안 가 영어도 공짜로 배우면 훨씬 좋은데 그럼 뭐하러 우리가 딴 살림을 차립니까? 뭐하러 남북 통일을 합니까? 거지가 1000만 명이 넘어오는데 세금만 왕창 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역사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이거는 늦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연에서 그 개사한 것처럼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하고 스스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 이제 온 국민이 참여할 때가 됐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 가짜 역사를 배우고 삽니까? 예. 이사장님 그리고 4월 1일 날 저희 공연 대한사랑 공연 네. 여기서 해주실 거죠? 그러면 저까지 우리 멤버가 전부 6명이라 날 잡는 게 정말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들을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시간 전부터 여기 다 기계 맞춰놓고 전기 뭐 하다못해 뭐 줄 하나 이 콘센트 하나 안 빠뜨려야 그게 가능합니다. 앰프 다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연 뭐 1시간 정도 하면은 2시간 동안 또 해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짐이 한 트럭이 넘어요. 물론 그건 다 저희가 이제 렌탈하는 거죠. 예. 저희는 뭐 어디든지 많이 가고 싶은데 그 용역도 비싸고 그다음 이게 그냥 뭐 통기타 가수 부르듯이 언제 한번 오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를 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사람의 스케줄을 맞춰야 되고 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날짜를 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예, 우리 회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저 한번 저희들 연주나 이런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저 유튜브나 뭐 이렇게 다 보셨어도 라이브로 듣는 거하고 이 녹화된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저희가 연주도 못하지만 그래도 라이브로 들으면 좀 나아요. 그래서 오셔서 다 같이 정말 나는 역사 모르고 살았노라 합창도 좀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사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페 하나라도 좀 아주 남들이 다 부러워하게 좀 그 운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오늘 너무 아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또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진짜 그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대한사랑이 우리 인상과 주겸 카페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